학원에서 이제 내신 대비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평촌중학교 3학년 그 동아윤 담당하고 있는 앨리슨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잠깐 보시면 제가 평촌중 시험의 이제 특징이라고 해서 재작년까지는 서술형이 1학기 때까지는 있었는데 재작년 2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지금까지는 서술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이 이제 23문항 출제가 되고 있어서 서술형이 없는 유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는 2과씩 들어가는데 1학기 때 그 중간고사에서 1과하고 3과를 봤었고, 그다음에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2과, 4과 시험 범위 전체 교과서가 8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5, 6, 7, 8 이렇게 나가는데 1학기 때는 꼭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꿔놓고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이 3개 정도 나와 있는데, 외부 지문은 이제 베트남의 동타오닥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문화에 대해서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4과가 10대들이 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문제점을 뭐 그래서 선생님이 상담해주는 식의 교과서 대화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대에게 현명한 소비 습관에 관한 내용, 뭐 가족들끼리 뭐 예산을 짜는데 포함시켜라, 뭐 아이에게 파트타임을 하거나 첫 번째 용돈을 주면서 재정적인 교육을 시켜라, 막 이러한 식의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와 있었던 그 외부 지문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이 무조건 싸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배송비까지 고려를 해야지 이게 뭐 현명한 소비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학원 교재로는 A4 용지를 8장 분량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범위 자체가 적지는 않아요. 평촌중 같은 경우에는 매번 그렇긴 했었지만, 그리고 아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또 비슷하다면 2학기 때는 이제 원서가 추가가 될 것 같아요. 피쉬 너트리라고 그 교재를 2년 동안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포함이 되면은 2학기 때 시험 범위는 좀 더 늘어나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 지문을 또 포함시키고, 좀 짧은 외부 지문을 시키고, 그 원서의 챕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4챕터 정도가 같이 묶여갖고 기말고사까지 한 총 8챕터? 6에서 8챕터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름에 좀 그거를 한번 그냥 이렇게 읽어보는 게 좋은가요? 원서니까 무조건 추천은 드리는데 또 안 나오면 동민이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몰라서 이게 또 하나의 일이 될까봐 그렇긴 한데, 아니면 제가 평촌중 아이들한테 작년에 이게 원서에 나왔었으니까 한번 읽어봐 라는 식으로 여름방학 때 한번 던져줄 계획도 있고. 꼭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촌중 시험의 특징 또 보시면 그 외부 지문이 어법이 출제되는데 1학기 중간고사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이제 수일치 문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에서도 어법이 출제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구문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늘 강조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어법이랑 영작 문항이 이제 비중이 높은데 영작은 아까 객관식만 나오고 서술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뒤에 제가 다시 예시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단어를 다 스크램블 할 수 있도록 펼쳐놓고 요 부분을 완성을 시켰을 때 어법상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매번 나오는 수준이고, 이런 문제는 점점점 다른 학교로까지 퍼져가는 추세예요. 간접 영작은. 그래서 그다음에 시험 범위의 지문 그 영영풀이 있어. 잠시만요. 그 어법하고 이제 영작 문항 비중이 높아서 중간고사 때는 이제 9문항이었었고 이번 기말고사 때는 이제 8문항. 23문제 중에서 단독으로 이 문법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영영풀이는 이제 2문항 나오고, 문맥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라라고 해서 2문항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영영풀이를 3문항 낼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문맥에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할 때 유의어, 반의어를 활용해서 풀 수 있게끔 이번에는 알맞은 단어 2문항까지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어 조합 사전식 풀이나 이제 반의어, 유의어 요거 주의해서 봐줘야 될 것 같고, 시험 범위에서 이번에 흐름상 어색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문 변형이 약간 있기는 했었는데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교과서나 외부 지문하고 비슷한 수준이어가지고 크게 뭐 다시 이거에 대해서 뭐 본문 암기가 필요 없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어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영풀이 유형이 출제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잔말 풀이를 네. 밑에 다 써놓고 난 다음에 요 단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여기에서 해당하는 단어에 대한 영영풀이를 선지해서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영풀이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네. 뭐 하나 이제 삐끗할 경우에 비슷한 건 없지 않나요? 비슷한 게 없는데 네. 저희가 또 생각한 것만큼 움직여주지 아 않아요. 그래요? 왜 항상 영영풀이 할 때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뭐 명사다, 예, 이렇게 남아 있으면 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과하고 사과하고 이제 같이 이과하고 사과하고 이제 두 개의 과가 묶여 있으면은 거의 암기해야 될 영영 단어가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이제 단원별이 섞어서 나오니까 아이들이 조금 거기서 당황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툭툭툭 이런 단어 앞에 한 세 글자 보이면은 그 단원에서 또 어차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 뭐구나라고 해서 이제 바로 밑에서 찾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또 보다 보면 실수가 생겨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영영풀이가 바른 것의 개수 평촌 중에 조건을 많이 물어봐요. 항상 어법도 뒤에 보시겠지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뭐 6번째 오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아이들이 항상 틀려올 때 한 개 차이로 틀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또 좀 억울해하는 친구도 있어요. 나는 이거를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옆에 찍은 애는 맞았대요. 예, 고민해서 틀렸는데 옆에 찍은 애는 맞았대요. 이래서 그거는 걔가 운이 좋은 거고 너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했었을 때 여기 빈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반이어끼리 묶여 있어서 골라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네모 어휘라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선택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밑줄 어휘라고 해가지고 문맥상 단어가의 흐름이 맞지 않은 것은 해서 밑줄 어휘까지도 이번에 다 출제가 됐었어요. 이거는 그 본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여기는 그대로 나온 다 상황이에요. 외웠으면은 근데 여기 그냥 단어는 바로 바뀌어요. 쓰는 거예요? 아니요. 밑에 단어는 바뀌어요. 밑에 단어 선택지는 바뀌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헷갈리거나 하는 부분들. 동민이도 아까 올수가 네. 인에디션으로 바뀌었을 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놓치고 그래서 영영풀이 문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대비는 저희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뭐 프린트 개별 프린트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사용 자료들 같은 것들 사용해서 십자말 풀이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이제 시켜보고 하면 조금 더 익숙하게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아이들이 늘 제일 고민해하는 어법 부분에서 보시면 아까도 뭐 있는 대로 고르시오. 어법상 맞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다음에 주어진 단어를 배열해서 영작할 때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했었을 때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는 부분들 밑에 써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 수일치에서 한 단어가 걸려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틀려서 답이 안 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쉬워졌다고 해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마냥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치러진 상황에서 보는 입장하고 막상 시험장에서 이걸 푸는 입장하고는 또 다르고 이게 이제 학교 프린트 안에 영영풀이 예문에서 몇 개 가지고서 이제 쓰는 문장이었었거든요. 지난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법 그 프린트 위에 나와 있는 예문들을 다 가지고 했었던 부분들이어가지고 정말 이제 내신은 꼼꼼하게 봐야지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이들한테 심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도 놓고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제 막 아예 몰라서 틀린다라기보다는 하나 이 헷갈리는 게 하나 그래서 또 막상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심화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교과서 자료 가지고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풀고 필기할 수 있게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념은 계속 아이들한테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프린트를 이제 그대로 쓰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필기를 해서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이제 이러한 문장들이 그 아까 영작, 간접 영작이라든지 어법을 하는 데 있어서 예문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아닌 부분들이 또 이제 하나씩 킥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문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파악할 수 있게끔 이거는 저희가 현장 수업에서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의 영플립이라고 해서 거기 올라와 있는 영상도 미리 영주차 때 이제 그 쓰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복습하면서 색깔 있는 펜으로 또 필기 한 번씩 해보게 함으로써 이제 구문 자체는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문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동아윤 해서 같이 묶여 있긴 하지만 학교는 또 다양하고 뭐 월금 앞반, 화목 앞반, 화목 뒷반에 이렇게 다 포진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그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또 다른 학교 수업을 해버리고 이러면은 비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요거는 정리를 해서 그 토요일이나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월금 화목반 수업이기 때문에 비는 시간이 있어요.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그런 시간에 이제 와가지고 앞에서 필기하고 정리할 수 있게끔. 근데 안타깝게 동민이는 토요일 날 수학학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과제로 대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학교별로 제가 프린트를 다 정리를 해서 주는 양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해서 찍은 거를 저희 밴드에다가 이제 올려놓으면은 월금반, 화목반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본인한테 해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요게 보여요. 네, 받는지 안 받는지, 누가 몇 분을 얼마만큼 받는지까지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바로 우르르 정말 속이고자 작정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보고 그다음에 와서 이제 제가 해석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어순 배열을 할 수 있는 이제 추가 부가 자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볼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직전 대비는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자료가 다 나가요. 그래서 요 안에 아까 뭐 영영풀이라든지 학교별 프린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는 시험장에 이것만 들고 가서 시험범위 한 번씩 다 훑어볼 수 있게끔 좀 양을 많이 해서 주기는 하는데 그게 자습이 있는 시간에는 좀 아이들이 많이 유용해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기말고사라 자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험 종료 후에 이제 피드백 오답 노트는 저희 학원에 이제 거의 시그니처여서 오답 노트 양식 보셨었죠? 예, 그래서 시험 종료 후에 이제 개인 시험지 가지고 와서 피드백 왜 이 문제를 틀렸니 어떻게 접근을 못했니 이제 뭐 피드백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 작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 마무리 평가하면서 원래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학년 내년에 볼 시험을 이제 미리 한번 봐본다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거 시험지 보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고득점인 친구들한테 뭐 학원 상품권을 음료수 한 잔 먹을 정도 준다든지 했었는데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안타깝게.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요. 원래 와야 되는데 이제 시험 끝나고 부모님께서 이제 뭐 쉬어라라고 이렇게 해서 참가를 많이 못하는 상황인 거죠. 동의도 못했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고교 선택 설명회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 또 나오는 친구들이 더 많긴 하거든요. 오늘도 가보라 그랬는데 수학학원 아니 오늘 안 갔나요? 수학은 오늘이 휴강이어가지고 제가 휴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니까 또 놀고 싶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이게 지금 PPT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좀 누워 있기는 한데 죄송해요. 시험 전에 출사표 작성해서 이제 개인 목표 설정해가지고 내신 인사 드리면서 다 보내드리는 거 있고 그다음에 주차별로 저희가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매주 수업 시작하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MBS 관리 저 데일리 카드 통해서 3주간의 과정들 다 쭉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개별 메시지 다 나가서 익숙한 예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이나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쭉 해서 전체 개인 목표를 얼만큼 잘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왔는데 이번 성적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근데 100점 많은데요? 네. 저 30명 34-35명 수업하면 거의 17명, 18명 이상은 100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한 10명 선에서 네, 해줬어야 될 친구들이 지금 안 끌어줘서 저도 지금 좀 선생님의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제 개인 욕심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저도 그 아이들도 3주 동안 노력을 하지만 저희는 그쵸. 5주 이상을 맞아요. 준비하고 그런 거 마무리하고 해야 돼서 좀 있습니다. 네. 다음 시험을 또 기대해야죠.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 전략하는 거 부분 보시면 교과서랑 학습지, 외부 지문 등 시험 범위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난이도는 조금 그 안에서 조정이 되고 있고, 근데 이 기간을 좀 뭐 학원의 도움을 받든 성실하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그래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비중이 컸던 이제 어휘, 어법, 그다음에 내용 파악에 있어서는 좀 심화 학습.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로 있는 대로 고르시오를 틀리지 아예 모르고 막 네. 엇나가거나 빗나가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그 내신의 한 터치,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택지의 영어 문장은 또 길어요.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더 난이도가 낮은 학교들은 시험지가 4장에서 끝나고, 그다음에 평촌중 같은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래도 6장 분량이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끝까지 다 읽어주려면 독해력은 기본적으로 좀 바탕이 돼 있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바탕이 돼 있는 친구들이 또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외국어이기 때문에 어휘 어학이기 때문에 뭐 잠깐 또 쉬어버리거나 안 하면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과목이어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배열 영작의 정확성은 학교 프린트 내 지문을 다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영작은 좀 습관화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는 게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문 같은 거 공부할 때 주제문이라든지 아니면 왜 40번 문제 그 밑에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써보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영작으로 낼 수 있을 만큼 글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자꾸 쓰다 보면은 주어 자리고 동사 자리고 이 사이에 부사 왔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연적으로 익힐 수 있게끔 영작은 많이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또 국어만큼 논술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문장 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학습하는 친구들이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성취도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 학교 평균 자체는 역시 높아요. 평촌중도 거의 뭐 80점에 육박하고 넘는 상황도 생기고 뭐 이렇긴 하는데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금 하향된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60% 가까이 막 A를 받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다라고 해도 또 정말 못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대비는 또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촌중 이제 기출 문제는 이게 이번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거 중에서도 계속 이제 변하지 않고 나오는 유형들이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배열 영작 같은 경우에 이러한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네, 여기까지 평촌중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